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외 선물 기초교육 첫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 파생상품. 자, 이걸 간략하게 정의를 한다라면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 자, 요걸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기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을 생산하는 농부, 그리고 이것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있는데, 자, 이 농부가요,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확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미리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 농부가 있는 반면에 유통업자는 올해 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유통업자와 농부가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까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을 했고 유통업자는 오를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둘이 만나서 합의하에 가격을 13,000원에 받고 공급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풍년이 들어 밀 가격이 떨어져도 현재 가격보다 3,000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 마음을 놓을 테고요. 유통업자의 입장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 폭등을 한다 해도 너무나 높은 가격이 아닌 지금 본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2,000원 저렴한 13,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유통업자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고 다운이 된다면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되겠죠.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서로가 걱정을 하던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건 서로 어느 정도 윈윈하는 거래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 왜 우리가 선물을 알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 딱 바로 코로나 직전 3월 주가가 2개월 반, 3개월 만에 36.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가격으로 주가가 돌아오는 데는 약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어디까지 상승을 해요? 3,316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근데요, 2021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뭘 해도 주가가 오르니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약 1년 만에 31.4%, 그리고 포인트로는 약 1037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증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원가가 급등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땠어요?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08년도, 09년도에 리먼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으로 온다면 코로나를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시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알아두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를 가지고 그 900여 개의 종목 중에 최고 2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지수로 나타낸 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 지수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똑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피 종합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예요. 자,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 지수다. 주식에서 하고 있는 주식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선물 지수를 국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의 흐름이 거의 일정하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죠. 다만 지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선물이 현물보다 좀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상황은 비정상 시장, 역조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백워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정상 시장이 있겠죠. 손댄고 정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의 차이에 따라서 정상 시장이냐 비정상 시장이냐를 우리는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물과 현물의 지수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 선물로 만든 것이 연결 선물 지수예요. 자, 그리고 이걸 좀 줄여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선물 지수가 현물보다 낮을 때 지수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떨어질 것이다.
좋지 않다. 왜? 선물과 현물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선물을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 비정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비정상 시장에서 우리가 선물 시장을 매수로 본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잊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 선물과 현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물보다 선물이 높은 시장을 콘덴고 정상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보다 현물이 높은 시장을 백워데이션, 이정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도 선물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시스는요, 선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빼었을 때 콘덴고 정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면 백워데이션.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매수할 때 보험을 들듯이 이렇게 채권 또는 금 같은 안전자산을 함께 매수하여 나의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나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지 매매로 이용이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해외 선물의 종류와 장점에 대해서 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선물 외에 상품 선물이 있어요. 귀금속, 금, 은,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드 오일, 천연가스,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구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농산물, 콩, 소맥, 옥수수, 대두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축산물로는 소나 돼지 등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에는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만기일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 만기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거래를 했다. 한 계약으로 100마리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만기가 됐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내가 100마리의 소를 샀다면 거래소에 직접 찾아가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상품 선물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식은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매수 위주죠. 주식을 사서 내가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를 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공매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공매도는 우리 개인 매매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한정적이고 어렵게 되어 있죠. 매수를 해서 내가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매도로 청산을 합니다. 수익을 남기게 되는데 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익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주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목 수가 많아요. 코스피에 약 930여 종이 있고요. 코스닥에 1,500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합치면 몇 종목? 2,400여 종의 종목이 있습니다. 주식은 하루 이틀 만에 큰 수익을 좀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물은요.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물은 선 매도를 치고 나면 지수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먼저 매도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수로 계약을 마무리해서 그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장 시작하고 9시에서 9시 반 그리고 10시 사이가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금융선물, 상품 선물 외에 해외 파생 상품을 통틀어 봐야 90개, 100여 개의 종목이 되지 않아요. 차트 분석 위주라는 것. 방향성을 예측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되는데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풍부한 유동성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거래 비용이 낮고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 모두가 동일한 가격, 동일한 호가, 거래 정보를 통해 진정한 가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으로 큰 계약 금액을 거래하기에 자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은 금액을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 매매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각화 분산, CME 그룹은 이제 세계 금융 및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공한다라고 됐는데 거래를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홍콩 거래소가 있고요. 미국에는 시카고 거래소, 텍사스 거래소 등등 여러 개의 거래소가 있고 그 중에서 거의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용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호가창에서 한 호가 한 주를 샀을 때 이 한 호가의 가격은 100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100원.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수금을 넣어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주식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뭐예요? 선물이겠죠. 1호가가 선물에서는 한 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의 한 호가의 값어치는 틱 값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에서는 한 주를 샀네, 100주를 샀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물에서는 몇 틱의 차익을 얻었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자,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뜻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동안 유지해야 할 예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짚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